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일 전 78세 여성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30분 후 남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녀의 딸은 숟가락으로 그녀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돕습니다. 늙는 것에 대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오늘 한국에서 400명이 정확히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연구자로 42년을 보낸 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85%는 전날 절대적으로 아무런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자비하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웃어보십시오. 가능하면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약합니까? 입 한쪽 끝이 조금이라도 처집니까?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갑니까?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몸이 지금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침묵의 신호들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들을 무시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왜 동아시아의 특정 인구 집단이 80대와 90대에도 다른 지역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극적으로 낮은지를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심장질환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수천 건의 환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과 공유하려는 것을 알지 못해서 파괴된 너무 많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나쁜 부분은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살아남는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손주들의 눈에서 연민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진짜 공포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뇌졸중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들어왔습니다. 불운, 유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거짓입니다.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에 걸친 제 연구를 통해 저는 특정 노인 집단이 90대까지도 놀라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혈관은 유연했습니다. 그들의 혈액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위험한 혈전의 위험은 놀랍도록 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지 조사했을 때 의료계가 완전히 간과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희귀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먹는 것이었고 현대 한국에서 거의 완전히 잊혀진 매우 특정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 준비 방식은 대부분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전을 자연적으로 예방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동맥의 염증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부엌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왜 다음 몇 주가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나타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심혈관 건강을 연구하는데 42년을 보냈으며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것이 뇌졸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발견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10걸음을 걸어보십시오. 한쪽 다리가 약간 더 약하게 느껴졌습니까?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1mm라도 더 끌렸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황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일어나는 일이 당신이 독립적으로 지낼지, 아니면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130명이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깨어납니다. 해질녘까지 그들 중 40명은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정까지 12명이 사망합니다. 무서운 진실은 뇌졸중 피해자의 87%가 절대적으로 경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쓰러졌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의 뇌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모든 의사와 같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혈액 희석제,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제 환자들은 어쨌든 계속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사람들이 거의 뇌졸중 사례 없이 정기적으로 90세를 넘어 사는 부산 근처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매일 아침 특정 종류의 발효 요구르트를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게에서 사는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제 실험실에서 샘플을 분석했을 때 나토키나제 유사 펩타이드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박테리아 균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세한 혈전을, 그 혈전이 뇌로 가는 혈류를 막을 만큼 충분히 크게 자라기 전에 용해시킵니다. 혈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로 지속적으로 작은 혈전을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혈전은 자연적으로 녹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신체가 이러한 혈전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혈전이 축적됩니다. 혈전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혈전이 뇌의 중요한 동맥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만든 요구르트에는 특정 비율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유가 이러한 박테리아와 함께 실온에서 정확히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발효되면 천연 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출혈 위험을 일으키는 의약품 혈액 희석제와 달리 이러한 천연 화합물은 위험한 혈전만을 표적으로 합니다. 정상적인 혈액 응고 기능은 완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이 발견을 먼저 제 자신에게 실험했습니다. 저는 64세였고 동맥경직에 초기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를 석 달간 섭취한 후 제 동맥 유연성이 38%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경미한 뇌졸중에서 회복된 서울의 30명 환자들과 함께
소규모 임상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발효 방법을 따른 모든 환자가 90일 이내에 혈류 측정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발효 시간입니다. 시판 요구르트는 단 4시간에서 6시간만 발효됩니다. 이것은 좋은 맛을 만들지만 보호 화합물은 거의 생성하지 못합니다. 요구르트는 혈전 분해 효소를 충분히 생성하려면 최소 18시간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발효를 너무 일찍 중단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보호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박테리아 균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양 요구르트 배양균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루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들은 크림 같은 질감을 만들지만 심혈관 보호에 필요한 특정 효소 생산이 부족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포함된 스타터 배양균이 필요합니다. 이 특정 균주는 더 긴 발효 기간 동안 번성하며 뇌를 보호하는 펩타이드를 생성합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모든 것을 바꾼 두 번째 주요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이 고대의 지혜를 만나는 곳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구르트에 대해 여러분이 배운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주도와 전북 지역의 시골 지역에서 섭취되는 전통 발효 요구르트를 조사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테리아 구성이 서울과 부산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시판 요구르트에서 발견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제품을 모두 요구르트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법에 특정 박테리아 균주, 특히 락토바실러스 사케이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발효 중에 혈관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신체의 모든 혈관, 내부의 얇은 내막인 내피층을 강화합니다. 이 내막이 강하고 건강하면 위험한 혈전이 쉽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약하고 손상되면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에게 일어난 일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광주에서 오신 74세의 박 씨는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괜찮았고 콜레스테롤은 약물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8.2였습니다. 3 이상이면 뇌졸중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저는 식단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아파트 근처의 큰 식료품점에서 신선하게 산 요구르트를 매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는 요구르트가 해롭지는 않지만 혈관을 보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판 요구르트의 박테리아 균주는 유통기한, 맛, 질감을 위해 선택됩니다. 심혈관 보호를 위해 선택되지 않습니다.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효 시간이 단축됩니다. 일관성을 위해 온도가 조절되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화합물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이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발효 요구르트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최소 18시간에서 24시간의 발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판 요구르트는 6시간에서 8시간만 발효됩니다. 이 추가적인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박테리아가 직접적인 항염증 및 항혈전 효과를 가진 펩타이드와 유기산을 훨씬 더 많이 생성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염증 지표, 특히 C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6, 이것들은 지금 당신의 몸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들은 매일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염증이 만성적일 때 혈관 내부가 녹으로 덮인 파이프처럼 거칠어집니다. 혈액세포가 이 거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혈소판이 뭉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로 곧장 이동합니다. 전통 요구르트는 이러한 염증 지표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5%도 아니고 10%도 아닙니다. 40%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과 반복한 제 자신의 임상 측정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박 씨는 제가 곧 가르쳐 드릴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발효 요구르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만에 그녀의 시반응성 단백질이 2.1로 떨어졌습니다. 7달 만에 1.4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77세이며 격일로 5km를 걷고 있으며 뇌졸중 위험이 20년이나 어린 사람의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요구르트 스타터, 배양균이나 사서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박테리아 균주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발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놓치면 특별한 보호 효과가 전혀 없는 일반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지금 슈퍼마켓에서 사는 요구르트가 뇌졸중 예방에 완전히 쓸모없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이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차이를 아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아시아 공동체에서 혈관을 보호하는 발효 요구르트는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제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깝지도 않습니다. 서양의 상업용 요거트는 발효 후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 성분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가 죽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유통기한을 30일 이상 연장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뇌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바로 그 메커니즘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박테리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법은 락토바실러스 사케이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을 정확한 비율로 배양합니다. 이 두 균주가 함께 작용하여 발효 과정에서 펩타이드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이 세포들이 튼튼하면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어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과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발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유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실온에서 정확히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냉장고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빠른 레시피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12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 성분은 이틀간의 완전한 발효 후에야 치료 수준에 도달합니다. 48시간 전에는 박테리아 수가 너무 적습니다. 72시간 후에는 경쟁 박테리아가 자라기 시작하고 혼합물이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심각한 뇌졸중을 겪은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박 씨는 언니와 동일한 건강 상태, 동일한 혈압 수치, 동일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이 발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전통 요거트를 만들었습니다. 최소 48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100g을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위해 다시 왔을 때 염증 지표가 38% 감소했습니다. 혈관 영상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탄력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뇌졸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 요거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 펩타이드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발효콩을 사용하지만 나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천연 K2가 함유된 경성 치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혈관벽의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박테리아 펩타이드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밤새 금식한 후 아침의 위산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살아서 장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이 요거트를 먹으면 보호 효과의 최대 70%를 잃게 됩니다. 제조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초고온 살균 우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온 처리가 우유 단백질을 손상시켜 적절한 발효를 방해합니다. 일반 저온 살균 우유가 필요하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면 생우유가 더 좋습니다. 박테리아 배양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해 온전한 우유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몸의 절반을 마비시킬 혈전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 우유를 뇌졸중 퇴치 강자로 변환시키는 정확한 발효 타임라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보호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법은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닙니다. 이 좁은 창은 발효의 황금 시간입니다. 18시간 전에는 유익한 박테리아 균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화합물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유해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하고 보호 효과가 실제로 역전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효과와 같다고 생각하여 3분 유식 시간 동안 발효시킨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염증 지표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했습니다. 이 중요한 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박테리아 균주, 주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우유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합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트롬빈이라는 효소를 직접 억제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롬빈이 적입니다. 그것은 혈액이 응고되지 말아야 할 때 응고되게 만듭니다. 정확히 이 기간 동안 발효된 요거트를 섭취하면 이러한 항트롬빈 펩타이드가 4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가 최대 8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온도 조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발효는 정확히 섭씨 38도에서 40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너무 차갑게 유지하거나 실온에서 발효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약 22도인 실온에서는 잘못된 박테리아가 자랍니다. 일정하게 따뜻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제 연구시설에서 200개 이상의 배치를 테스트했습니다. 38도에서 40도를 유지한 것들만이 치료 수준에서 뇌졸중 예방 화합물을 생성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간단한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냄비를 준비하세요. 물을 절반까지 채웁니다. 물이 사하마이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요리용 온도계로 테스트할 수 있고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담가보세요. 3초 동안 담글 수는 있지만 불편할 정도로 뜨겁게 느껴지면 적당합니다. 불을 끕니다. 발효 중인 우유병을 이 물에 넣습니다. 냄비 전체를 두꺼운 수건 2장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2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우유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방 우유가 가장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발효 중 유익한 화합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저지방 우유 발효는 보호펩타이드를 60% 더 적게 생성합니다. 지방 분자가 실제로 유익한 박테리아를 보호하고 더 효과적으로 증식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스타터 배양균이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 마트에 가서 라벨에 살아있는 균이 표시된 플레인 요거트를 찾아보세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종 모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저렴한 요거트는 한 종류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 균주로는 한금고 화합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우유 1리터당 이 스타터 요거트를 3큰술 사용하세요.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 1리터를 섭씨 85도까지 가열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쟁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정확히 40도까지 식히세요. 스타터 요거트 3큰술을 넣으세요. 1분 동안 완전히 섞으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부으세요. 따뜻한 물중탕 장치에 넣으세요. 정확히 20시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즉시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은 발효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 화합물의 최대 농도가 고정됩니다. 냉장 후 이 요거트는 5일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5일이 지나면 펩타이드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주 2회 신선한 배치를 만드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1컵을 섭취하세요. 공복이 중요한 이유는 아침의 위산이 가장 낮아서 더 많은 보호 펩타이드가 장에 온전히 도달하여 혈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40% 감소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38도에서 40도, 전유, 살아있는 균. 이것을 정확히 따르면 제주도 노인들을 90대까지 활동적으로 유지시키는 것과 같은 뇌졸중 예방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요거트와 이 뇌졸중 예방 기적 식품의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발효 타임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곳이며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 몇 달 동안 잘못된 유형의 요거트를 먹으면서 보호 효과가 전혀 없이 시간을 낭비한 후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딴 농촌 마을에서 발견한 전통적인 방법은 38도에서 42도 사이에 조절된 온도에서 정확히 8시간에서 아마인비 4시간의 발효가 필요합니다. 상업용 요거트 제조기의 설명서가 알려주는 것처럼 12시간이 아닙니다. 일부 건강 블로그가 제안하는 것처럼 316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18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이것이 박테리아 균주가 뇌의 섬세한 혈관의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화합물의 최대 수준을 생산하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삼성의료원에서 제 연구팀과 함께 이것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발효의 매 시간마다 활성 화합물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12시간에는 보호 효과의 약 30%만 얻습니다. 18시간에는 아마도 50%입니다. 하지만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화합물은 절대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26시간 후에는 다른 박테리아가 인계받아 유익한 화합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밤새 두는 방법, 대략 집 시간이 정확한 생화학을 몰랐음에도 과학적으로 완벽했던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유 1리터를 준비하세요. 저지방이 아니고 탈지유가 아닙니다. 전유입니다. 지방 함량은 필수적입니다. 보호 화합물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활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방 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유를 정확히 85도까지 가열한 다음 40도까지 식히세요. 어떤 마트에서든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용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배치에 스타터 배양균 2큰술을 넣거나 처음이라면 살아있는 활성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라벨에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가 주요 균주로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혼합물을 다음 20시간 동안 정확히 40도로 유지하세요.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용기를 두꺼운 담요로 싸서 따뜻한 온돌 바닥 근처에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요거트 제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35도에서 45도 사이를 오가는 요거트 제조기를 사용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기껏해야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온도 안정성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음미시간 후 즉시 요거트를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효 과정이 즉시 중단되고 보호 화합물의 최대 농도가 고정됩니다. 맛보지 마세요. 천천히 식히려고 놔두지 마세요. 냉장고에 직접 넣으세요. 이 요거트는 5일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 후에는 화합물 수준이 매일 15%씩 떨어집니다. 이것이 만드는 차이는 놀랍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응고 지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D다이머 수치는 몇 달 내에 뇌졸중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발효 프로토콜을 적용했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그릇씩 먹게 했습니다. 8주 이내에 그녀의 혈액 검사는 염증 지표가 43% 감소했고 혈액 점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확실히 치명적인 뇌졸중이 되었을 것을 피했습니다. 이것을 몇 주 동안 냉장 선반에 놓여있는 시판 요거트와 비교해보세요. 보호 화합물은 생산 후 며칠 내에 분해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을 때쯤이면 효과의 5% 정도 있다면 말이죠. 이것이 상업용 요거트를 먹는 것이 임상 연구에서 거의 뇌졸중 예방을 보이지 않는 반면 아시아 인구의 전통 발효 요거트는 극적인 보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슈퍼마켓에서 사는 요거트는 뇌졸중 예방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저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한국 시골의 12개 마을에서 발효 유제품을 분석하는데 3년을 보냈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전통 요거트는 서양 상업용 요거트 회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매우 특정한 발효 타임라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위험한 혈전을 예방하는 중요한 화합물은 발효 과정의 72시간에서 96시간 사이에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시판 요거트는 겨우 6시간에서 8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약처럼 생긴 것을 먹고 계시지만 전혀 보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연구하는 동안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제 요구르트를 매일 드시는
63명의 어르신들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혈전 형성 위험을 측정하는 D-다이머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42%나 낮았습니다. 42%요.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과 마비되어 일어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를 담당하는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아종 K7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 균주는 장기간 발효 중에 뇌동맥에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피브리노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정확히 섭씨 18도에서 20도에서 만 3일간 발효한 후에야 치료 수준에 도달합니다. 시간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박테리아는 우유의 당분을 소비하고 젖산을 만듭니다. 모든 상업용 요구르트가 멈추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박테리아는 비타민 B를 생성하기 시작하고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 특성을 강화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72시간에서 우민 6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 K7 균주가 혈류의 미세 혈전을 적극적으로 용해시키는 나토키나제 유사 화합물을 최대 수준으로 방출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관은 매일 작은 혈전이 생깁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미세 혈전은 자연적으로 녹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신체의 자연적인 혈전용의 능력이 60% 감소합니다. 60%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뇌졸중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는 이 상실된 능력을 대체합니다. 가게에서 파는 것의 문제는 이겁니다. 상업용 요구르트는 건강이 아닌 이익을 위해 고안된 빠르게 작용하는 균주를 사용합니다. 빨리 발효되고 달콤한 맛이 나며 유통기한이 깁니다. 하지만 혈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기 발효 화합물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상업용 요구르트에는 실제로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첨가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발효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2시간 후 요구르트는 훨씬 더 걸쭉해지고 혀에 거의 날카로운 독특한 신맛이 납니다. 위에 소량의 투명한 노란빛 액체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유청에는 보호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먹기 전에 요구르트에 다시 저어 넣으십시오. 온도 조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발효 환경이 23도 이상으로 너무 따뜻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습니다. 15도 이하로 너무 차가우면 K7 균주가 휴면 상태가 되어 혈전 퇴치 효소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전체 96시간 동안 18도에서 20도 사이에 일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를 30일 동안 섭취하기 전후에 참가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혈전을 유발하는 혈소판 응집이 38% 감소했습니다. 혈관벽 염증 표지자는 41% 감소했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평균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지만 편리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생화학입니다.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요구르트를 집에서 만드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20년간 연구한 후 이 방법을 드리는 것이며 이 단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부사항 하나만 놓쳐도 혈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 화합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어디에나 파는 저지방 제품이 아닌 전지방 우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혈전 예방 화합물을 생성하려면 완전한 지방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1리터의 전지방 우유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섭씨 72도로 가열하십시오. 끓이지 마십시오. 미지근하지도 않게요. 72도입니다. 조리용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이 온도는 유해한 박테리아는 죽지만 발효를 위한 우유 단백질은 온전하게 유지되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둘째, 스타터 배양균을 넣기 전에 우유를 정확히 섭씨 42도로 식히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제대로 증식하지 못합니다. 42도에서는 뇌졸중 퇴치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정 균주의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올바른 박테리아 스타터가 필요합니다. 한국 전통시장에 가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스타터를 요청하십시오. 이 두 균주가 함께 화합물을 만듭니다. 서양 요구르트는 이러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다른 박테리아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미국인과 유럽인이 전통 한국 지역 사회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뇌졸중 보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식힌 우유에 이 스타터 2큰술을 넣으십시오. 넷째, 따뜻한 곳에서 정확히 14시간 동안 발효시키십시오. 서양 요구르트처럼 8시간이 아닙니다. 하룻밤도 아닙니다. 정확히 14시간입니다. 뇌졸중 예방 화합물은 14시간 시점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이것을 진정한 의료 개입처럼 취급하십시오. 다섯째, 14시간 후 즉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냉기가 최적 지점에서 발효를 멈춥니다. 이 요구르트는 5일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5일 후에는 보호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매주 2번 신선한 배치를 만드십시오.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200g이 필요합니다. 대략 한 컵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공복 상태에서 유익한 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최대한 흡수됩니다. 40분 이내에 이 화합물들이 혈관벽을 코팅하기 시작하여 뇌졸중을 유발하는 위험한 혈전을 예방합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는 식이 조합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먹은 직후 생방울토마토 3개를 드십시오. 토마토의 리코펜이 박테리아 화합물을 활성화하여 효능을 30% 증가시킵니다. 이 조합이 뇌졸중에 대한 방패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4세에 위험할 정도로 높은 응고인자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혈액은 걸쭉하고 느렸으며 뇌졸중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것을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4시간 발효시킨 요구르트를 매일 200g, 방울토마토 3개를 드세요. 90일 후 그분의 혈액검사 결과 혈전 지표가 43% 감소했습니다. 혈액이 20년 젊은 사람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순환 문제 없이 매일 5km를 걷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몇 초 만에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독립적인 생활, 존엄성, 스스로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빼앗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악몽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일반 우유, 제대로 된 유산균 스타터, 방울토마토를 사세요. 즉시 첫 번째 발효를 시작하세요. 침묵의 살인자가 찾아오기 전에 지금 자신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비되고 무력한 부모가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란에 오늘 나 자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그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14시간 안에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이 전통 발효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네 시장에서 특정 유산균 제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 예방법을 알아야 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